에르메스 마란장 장인이 200년 만에 만든 가장 비싼 가방의 비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방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거나 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바로 에르메스 버킨백입니다. 기본 모델이 2천만 원, 악어 가죽으로 만든 건 2억 원이 넘어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돈을 줘도 살 수 없다는 점이에요. 평균 대기 시간이 2년에서 3년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가방이길래 이렇게 비싸고 왜 사람들은 몇 년을 기다려서라도 사려고 할까요? 그 답은 1837년 파리의 한마구간에서 시작된 200년 전통에 숨어 있어요. 말 한 장을 만들던 장인이 어떻게 세계 최고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일막 말 한 장 장인의 시작. 1801년 독일에서 태어난 티에리 에르메스는 가죽 세공 기술을 배운 장인이었습니다. 1837년 그는 파리에 작은 마구점을 열었어요. 당시 파리는 마차의 전성시대였습니다. 귀족들은 좋은 마구를 갖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죠. 에르메스의 마구는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어요. 특히 에르메스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들 스티칭이라고 불리는 안장 바느질법이었어요. 두 개의 바늘로 동시에 꿰매는 방식으로 일반 재봉보다 5배나 튼튼했죠. 나폴레옹 3세가 에르메스의 고객이 되면서 브랜드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황실 납품업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에르메스 가문은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품질을 타협하지 않는다. 주문이 밀려도 절대 서두르지 않았고 완벽하지 않으면 다시 만들었어요. 이런 장인 정신이 훗날 에르메스 DNA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막 자동차 시대, 위기를 기회로 1900년대 초 에르메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구 사업은 점점 줄어들었죠. 하지만 3대 에밀 에르메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마구를 만드는 기술로 다른 걸 만들 수는 없을까? 1900년 에르메스는 첫 번째 가방을 출시했습니다. 이름은 오토크로이였어요. 마구 제작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든 여행 가방이었죠. 더 혁신적인 건 1918년에 나온 볼리드백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퍼를 사용한 핸드백이었어요.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에르메스는 여기서 중요한 마케팅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행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든다. 1920년대부터 에르메스는 부유한 여행객들 사이에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를 타는 귀족들, 아프리카로 사파리를 떠나는 모험가들. 이들 모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산막 스카프 혁명과 브랜드 확장. 1937년 에르메스는 또 다른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실크 스카프였어요. 당시 스카프는 그냥 목을 따뜻하게 하는 용도였습니다. 하지만 에르메스는 스카프를 착용 가능한 예술품으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 스카프 주대 옴니비스 에담 블랑슈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말과 마차를 그린 디자인으로 에르메스의 뿌리를 보여주면서도 현대적이었죠. 더 놀라운 건 에르메스의 스카프 마케팅이었어요. 그들은 스카프를 계절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했고 각각의 스토리를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레 90이라는 스카프는 90cm의 완벽한 정사각형이라는 의미였어요. 에르메스는 이 스카프를 묶는 25가지 방법까지 제시했죠. 이때부터 에르메스는 교육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에게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알려준 거예요. 그레이스 켈리, 오드리 헵번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에르메스 스카프를 착용하면서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했습니다. 사막 버킨백의 탄생과 희소성 마케팅. 1983년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에르메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배우 제인 버킨이 타 있었는데 그녀의 에르메스 가방에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죠.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도와줬는데 그가 바로 에르메스의 5대 사장 장루이 뒤마였어요. 버킨은 그에게 말했죠. 에르메스에는 왜 실용적이면서도 우아한 가방이 없나요? 뒤마는 그 자리에서 종이에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킨백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버킨백의 진짜 혁신은 디자인이 아니라 생산 전략에 있었습니다. 에르메스는 버킨백을 대량 생산하지 않았어요. 한 명의 장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18시간에 걸쳐 손으로 만들었죠. 일주일에 몇 개만 나오는 방식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구매 조건이었습니다. 아무나 살 수 없었어요. 에르메스의 다른 제품을 충분히 구매한 VIP 고객에게만 구매 기회가 주어졌죠. 이게 바로 희소성 마케팅의 완성판이었습니다.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브랜드와의 관계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결과는 버킨백은 투자 수익률이 금보다 높은 유일한 가방이 되었습니다.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오막 장인 정신이 만든 마케팅 철학. 에르메스가 200년간 지켜온 철학은 단순합니다. 빨리 만들지 않는다. 많이 만들지 않는다. 완벽하게 만든다. 현재 에르메스의 가방 제작자가 되려면 최소 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리고 숙련된 장인이 되기까지는 10년이 걸리죠. 에르메스는 전 세계에 단 42개의 공방만 운영합니다. 각 공방에는 최대 20명의 장인만 일하고요.
이들은 모두 정규직이고 평균 근속 연수가 15년이 넘어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에르메스만의 브랜드 철학을 만들었어요. 럭셔리는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 만든다. 엔딩. 말 한 장 장인에서 시작해서 세계 최고 럭셔리 브랜드가 되기까지 에르메스의 200년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케팅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첫째, 희소성이 만드는 프리미엄의 힘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으면 특별하지 않아요. 둘째, 장인 정신을 브랜드 스토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 되는 거죠. 셋째, 관계 마케팅의 힘입니다. 고객과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요. 에르메스는 빠른 것을 추구하는 시대에 느림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3부작을 마치며 다음 시간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